정말로 이렇게까지 그냥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에라도 들어 누워라. 막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조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쇄신과 혁신이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혁신하려는 국힘 내부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큰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당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지 이제 닷새 만에 사퇴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우선 그 비대위에서 9시 40분쯤 혁신위원회 6인의 인선안을 의결하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 20분도 안 돼서 안철수 의원이 10시에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겁니다. 이를 두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은 어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겠지만 혁신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좀 당 지도부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혁신위 위원 2명을 추천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에는 칼을 들겠다, 메스를 들겠다, 내가 직접 당대표 나가서 정말 이거를 싸그리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뭐 지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내정자의 말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자회견을 10시에 했는데 불과 10여 분 전에 혁신위원이 발표가 나왔는데 10여 분 만에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걸 그렇게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는 건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이 또 얘기를 내놨죠. 6월 30일 날 내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아, 당대표 생각 없다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난 당대표 생각이 없고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걸 좀 혁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불과 며칠 만에 권성동 의원을 탈당시키지 않으면 혁신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 그것을 그 비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 거부했으니 나 혁신을 못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지금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죠. 안철수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내가 정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치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 혁신위원장이라는 디딤돌을 삼으려고 그 디딤돌로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명분을 삼으려고 결국에 이렇게 했다.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박민영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이 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안철수 그 의원의 행태를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그 국민의힘이 지금 형편없는 수준의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받은 지 닷새 만에 이거 때려치우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거 그리고 뭐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그 혁신위원 이제 그 임명되자마자 이 사람들하고 못해. 나 그 회의도 한 번 안 했는데 이거 뭐 혁신 아니야. 날치기야, 새치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음모론이 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행태를 보면 음모론이 굉장히 사실과 부합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도 또다시 철수 이미지를 보이면서 안철수 의원이 별명이 늘 철수지 않습니까? 항상 철수. 이분이 뭐 2011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다가 박원순 당시 후보하고 슬그머니 그 후보 단일화하고 그냥 빠지고 그 당시에 철수. 그 다음 해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하고 그 자기 대선 나가려고 하다가 슬그머니 단일화하고 또 철수. 그리고 2022년도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절대 나 단일화 안 해. 이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단일화한 후 철수. 계속 이렇게 철수를 하는 거 보면 이번에 도대체 정치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정치적 철학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음모론을 그 결국에는 맞다. 이 사람이 음흉한 마음을 갖고 결국에는 혁신위원장 받았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답이 무엇인지 아마 그 지지자들이 판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당대표를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비관적이다. 결과가. 비관적이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도 스스로 먹칠을 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권성동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향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우선 그 페이스북 글을 보시면
지금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이거를 두고 이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보수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쌍권을 이제 비난하는 분들과 또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는 분들이 이제 양갈래로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이렇게 당대표를 하려고 그 전에 이제 모든 거를 다 명분으로 삼았던 거라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도왔던 것도 이렇게까지 당대표를 노리고 추후에 대통령까지 할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확장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사실상 대선 후보 때부터 이제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지지해왔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 얘기 나왔었을 때도 김문수 당시 후보를 향해서 조금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셔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저런 행동을 조금 또 대표님도 비관적으로 조금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첫째는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네. 되고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6월 30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동적으로 비대위원장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8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그때 되면 이제 당대표가 새로 뽑히고 당 지도부가 뽑히면 비대위원장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도 엄청나게 지금 예산 문제라 추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저희들의 그 장기 집권 사법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법 과정을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가지고도 엄청나게 야당하고 투쟁할 수 있고 대구 경북 영남권 전체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혁신위원장을 놓는다. 첫째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혁신위원장을 놓을 때가 아니고 다음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그 당 지도부가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혁신위원장을 놔야지 그 혁신위원장이 힘이 생기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실권이 없는 실제 권력이 없는 원내대표가 한 달 보름에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나왔을 때 혁신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거 혁신할 수 있는 과제가 인적 쇄신 문제가 가장 큰 혁신 과제인데 그것을 임시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나왔어. 그것도 실권도 없는 혁신위원장을 나왔어. 그 혁신위원장이 쇄신을 하고 혁신한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결과를 예측을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안철수 저 양반이 왜 혁신위원장을 맡았을까?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요. 우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한테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을 달라. 그리고 혁신위 구성 나한테 다 맡겨라. 그리고 혁신 과제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혁신 과제를 비대위에서 가능한 받아라. 그런데 내가 혁신 과제를 던지지만 결론은 비대위가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회에서 혁신 과제를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를 비대위에서인데 비대위에서 못 해요. 힘이 없는 비대위가 뭘 합니까? 다음 당대표도 하기 힘든 이 인적 쇄신 부분을 지금 인적 쇄신 부분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보면은 하나는 윤 대통령의 이 지금 계엄 문제와 계엄을 일으키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탄핵 소추 과정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에 빚어진 친한계 문제 또 본회의장 들어가서 12명이 탄핵 소추에 찬성하면서 탄핵이 소추가 의결되는 과정. 그럼 이 12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경선 후보 확정이 됐는데 후보로서는 이런저런 얘기 신뢰는 잃었지만은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 네.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경선 후보를 탈락을 시키고 경선에서 1차, 2차, 3차 경선 했는 사람을 탈락시키고 그 사람을 경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책임을 어떻게 줄 거냐. 세 번째는 대선 과정에서 대선 백서를 쓴다는데 대선 과정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자당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해나가는데 한 걸음도 송원석 그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도 한 걸음 못 나가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힘이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친윤 쪽에 소위 이 권선동 그 중심으로 원내대표를 밀어서 된 사람인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가서 우리 쌍권 쳐내자. 그럼 처음부터 내가 쌍권을 쳐내지 않으면은 혁신위 위원장 못 맡는다.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요. 권선동 위원장은 6월 30일 와서 우리 대학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여의도 연구원 얘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맞지만은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든 다음 당대표가 되든 인적 쇄신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 쪽의 분류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단지 그것을 전체 대통합으로 이 다음 선거 때 가서 정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의 칼을 빌려서 할 거냐의 문제는 다음 당대표의 권한이에요. 그게 정치라는 거야. 그럼 당대표 되게 중요하겠네요. 다음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제가 말했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를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플러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고 총선을 대비할 거냐. 이것은 이제 다음 당대표의 정치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추를 끼서는 안 되는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위원장이 맡은 것도 잘못됐고 혁신위에다가 힘을 줘서 혁신하라고 얘기한 것도 잘못됐고 힘없는 원내대표나 힘없는 혁신위원장이 지금 실세 소위 60% 70%의 좌파 세력들을 갖고 있는 쌍권을 자른다? 이게 정치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쌍권하고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혁신위원장이라 하는 소위 안철수 혁신위원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는데 하나 제가 더 넘어가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한 배경 당대표 나가면 아마 더 지난번 경선보다 표를 더 적게 얻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도 나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다음 행보는 뭐냐? 탈당입니다. 그래요? 안철수 다음 행보는 탈당이에요. 제3당을 만들겠다. 라는 제3당 주장자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 이준석이하고도 뭐 막 싸우다가 대선 때 또 되게 가까이 뭐 단일화 한다고 가까이 지내고 뭐 이준석 의원도 안철수 띄워주고 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가는 길은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왜? 국민의힘이 안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시간은 3년이야. 1년이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의 시간은 당내에서 3년을 버티기는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져 버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그런데도 혁신위원장 맡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철수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제3의 길을 모색을 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은 저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보잖아요. 그럼 주류 세력도 맛보고 한동훈계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뭐 철수다 이런 차원을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서 아마 제3의 길을 모색이라는 게 국민의힘을 더욱더 고립시킬 가능성도 있다. 왜? 제가 말씀드린 안철수의 시간은 3년이다. 1년이 아니다. 네. 지금 다음 당대표나 지금 혁신위원이나 비대위의 시간은 1년이에요. 다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당에 앉아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나타낼 게 없다. 그때는 안철수는 항상 나갔어요. 나가서 바깥에서 뭘 하다가 또다시 손을 잡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